젊을수록 해야 하는 것. 오늘은 젊을수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을수록 몸값을 높여야 된다. 왜 젊을수록 왜 몸값을 높여야 되냐? 시드머니를 쉽게 만들고요. 그리고 시드머니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머니를 만들 때 조그만 돌덩이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연탄재나 아니면 큰 돌덩이로 그 눈덩이를 만들어야지 힘들이지 않고 눈덩이를 크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몸을 굴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가 자기의 몸값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값을 올릴까라는 거죠. 당연히 아무것도 상속받은 것이 없을 때에는 어렸을 적에는 좋은 학교나 좋은 과를 나와가지고 남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의사나 전문직 이런데 종사하는 것이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인건비로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런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취업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졸업을 해서 전문직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을 고용해야지 몸값이 올라가죠. 한마디로 사업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몸값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본과 경력, 기술 같은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쪽에 재능이 있는지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받는 것이 좋죠.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좋은 동료, 자본, 그 사업의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벌이나 직장이 좋아야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마켓 관리 같은 그곳을 이제 창업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일반 주부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가 이제 그런 엘리트였었고요. 그리고 직장 자체도 그런 음식과 관련된 그런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펀딩을 이미 한 수백억 정도 받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학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 곳에서 어떤 미리 투자를 받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차 같은 경우도 주부가 창업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공차의 파트너 변호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창업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해야 좋은 아이템과 직장 동료 그리고 좋은 학벌로 엔젤 투자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집에서 그냥 대출을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 문화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업 아이템으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집담보로 대출 받고 자영업 같은 걸 하다가 잘 안 되면 집도 날아가고 사업도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영미권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의 발명이라는 코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는 신문의 한 코너가 이제 오늘의 발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발명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에 오늘의 발명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보고 투자자가 발명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자신은 자본을 대고 그 사람은 기술을 대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는 그런 엔젤 투자 자체가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한국뿐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한 산업을 정해놓고 그 산업에 은행이 일방적으로 돈을 밀어주는, 그리고 아주 싸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관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만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유리한 게 어떤 게 유리하냐면 부동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술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담보를 팔아 가지고 경매로 넘겨서 만약에 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그 엔젤 투자라는 것은 거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용이 안 되고 주로 집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요즘같이 이제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집담보 대출로만 해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금리가 이제 한참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그 금리가 낮아지고 투자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것도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가서,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엔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나 아니면 자기의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학벌이냐, 뭐 이런 것들, 그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줘야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신용불량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결국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좋은 직장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출발이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뭐에 불과하냐? 이것은 임금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임금 노동자는 몸을 쓰는 노동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에서 자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임금 노동자는 누구냐?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뜻은 못 가진 자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노동의 시간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본가가 돼야지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노동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그 전문직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로펌이라든가 아니면은 병원을 아주 크게 한다는 것을 안 한다면 자신이 임금 노동자의 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은 연봉이라는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동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노동이 언제 제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언제 제로가 되냐? 평균 44세 정도 되면 노동의 가치는 대부분 제로가 됩니다. 신입사원 임원 승진까지가 22년이 걸린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임원 승진 확률은 1000명 중에 7명이다라는 기사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임원 승진 확률은 0.47%, 1000명 중에 약 5명이다라는 게 있고요. 부장 승진 확률은 1.8%, 1000명 중에 18명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98.2%의 확률로 잘린다는 뜻이 됩니다. 부장까지 승진 소요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서 기사에서는 한 17.3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7세 정도에 입사를 했다. 그리고 17년 정도를 더하면 한 44세 정도가 되는데요. 40대 중반 정도가 되는 거죠. 명퇴 시작의 나이는 한 플러스 3년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44세에 자신의 동료가 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45세에 자신의 후배가 승진을 했고 46세가 되면 또 자신의 또 후배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후에는 까마득한 후배가 자신보다 높은 직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50 이전에 자신의 몸값은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프롤레타리아의 몸값이 제로라는 가치를 매기는가라는 거죠. 이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자본가입니다. 그러면 자본가, 부르주아는 누구냐라는 거죠. 부르주아는 첫 번째, 재산을 돈의 형태로 보관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가가 하는 일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뭐 배당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돈을 어디다 빌려주냐?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면 이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사면 배당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면 월세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르주아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은 돈을 가지고 남의 노동을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노동을 사서 자신의 시간을 저축을 합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하고 정반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시간을 쓰면서 그 돈을 번다면 이 사람은 남의 노동을 사서 그 돈으로 사서 자신의 시간을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신체적 자유,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까지도 동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는데 혼자 할 수도 있고 직원을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자신이 여기에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의 메인 임금 노동자와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할 일을 임금 노동자에게 돈을 줘서 전가시키면 그만큼 자신의 시간은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사업일 수도 있고요. 채권을 사서 이자를 얻거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가가 되려면 젊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왜 책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자본가의 모든 일들은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건 뭐 글을 쓰건 투자를 하건 머리에 든 것이 많아야지 실패가 적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서 기회도 잘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어떤 것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과 이과를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이 싫어하는 분야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자신이 알 테니까 싫어하는 분야를 읽는 게 꽤나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에 도움이 될까라는 거죠. 어떤 것이 도움이 되냐면 통찰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찰은 여러 개의 일을 엮어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분야의 생각이 얽히면서 창조적 사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직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뿐 아니라 자신이 다른 분야, 여러 분야의 것들을 이제 다 안다면 그런 것들을 엮어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창조적인 사고는 사업을 하건 글을 쓰건 그 사람을 부리건 뭐 투자를 하건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창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창업 아이템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잘 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과 대화도 잘 통해야 되고, 이러려면 이런 능력은 통합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최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데이 너비아시라는 뭐 팟캐스트를 진행하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아직도 이제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젊었을 때 군대를 가기 전에 이 사람이 공백기가 1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도서관에서 한 1년 동안 살았는데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몰아본 일련의 책 읽는 습관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쌓여서 통찰이 되고 그 통찰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다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통찰도 그 중에 하나지만 좋아지는 능력은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기억할 때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삼겹살 집을 갔습니다. 근데 삼겹살 위에 월계수 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물어봅니다. 왜 월계수 잎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집은 건강하고 좋은 돼지만을 쓰는데 돼지를 잡으러 주말 농장을 간다라는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돼지를 잡기 전에 돼지들을 전부 달리기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켜서 1등한 돼지가 건강한 돼지니까 1등한 돼지만을 잡아가지고 이 돼지들한테 월계수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그 돼지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월계수 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음식점이나 자영업을 할 때도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삼겹살집은 다른 집보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놓으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몇 시간이고 떠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에 엮여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이야기하는 능력이 길러지고요. 이야기하는 능력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사업을 하건 글을 쓰건 투자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책을 많이 읽건 뭐 이런 것들이 통찰과 이야기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까지 키워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젊을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 젊을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책 읽는 습관은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젊을수록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